큰 지금 공약이 뭐냐면 나타냐후가 뉴요크에 오면 체포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네. 지금 제일 그분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국제적으로 인지도를 날린 행동이 그거였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나타냐후 총리는 이제 ICC에서는 체포영장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이 ICC의 가입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뉴욕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네. 나타냐후 총리가 여기 오면 나는 체포하겠다. 왜냐면 법적으로는 체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네. 미국이 아무리 ICC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시장이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뭔가 있대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나타냐후 총리는 이제 뉴요크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맘다니가 당선되면 당신 체포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나타냐후가 했던 말이 뭐냐면 뉴욕에 갈 일이 있으면 트럼프랑 같이 가겠습니다. 이제 래퍼도 했고 인터넷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틱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그분이 뭐 유튜브에 뉴요크의 시장이 안 되더라도 제 보기에는 이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네. 나름 인지도가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목요일 심층 인터뷰 대타 진행을 맡게 된 이승원입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네, 오늘 제가 어쩌다 보니까 진행을 하루 1시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다른 진행자를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국제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욕 시장 선거 아직 뭐 11월이라서 좀 멀리 남아 있지만 이 민주당 후보자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소식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그게 도대체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건지 자세히 살펴보고 또 중동 이야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중동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시그널이 오죠. 네, 알파고 신하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뭔가 뉴욕 갔다가 중동 갔다가 좀 바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뉴욕 얘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저는 뭐 중동에 대해서 좀 바삭하지 네. 뉴욕에 대해서 바삭하진 않지만 이제 마침 후보가 네. 이제 배경이 이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도 알파고한테 물어보자는 그런 좀 약간 낙관적인 좀 기대층이 있긴 한데요. 네, 높이 평가 감사하긴 하지만. 아니 많이 아시면서 네. 뭐 이렇게 겸손하게 네. 평소처럼 하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일단 뉴욕시장 후보 이 발음이 또 어려요. 맘다니. 맘단이라고 네. 하셔도 맘다니. 돼요. 네. 마음에 단이 맘다니. 마음에 많이 단다니 뭐 하여튼. 조람 맘다니, 풀네임이 조람 맘다니죠. 일단 그 예비 선거, 그러니까 경선이 6월 말에 6월 24일 날 네. 치러졌고 실질적으로 이제 본선은 11월이라서 조금 시간이 네. 남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건지 일단. 이분이 이제 배경을 보시면 일단은 파키스탄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태생지는 파키스탄 아니에요. 아프리카예요. 네. 이제 예전에 그 식민지 시절 때 네. 영국 제국이 이 인도 사람들을 오직 이렇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만 데리고 가는 거 아니고 아프리카도 많이 데리고 갔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밑에 있는 고아야나 네. 그쪽으로도 많이 데리고 갔고 그리고 피지에도 많이 데리고 갔거든요. 피지까지. 예. 네. 남아공에도 아프리카 사람이 제법 많아요. 네. 아시다시피 마하트마 간디도 좀 잠시 남아공에서 활동한 네. 적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단자니아, 우간다 이쪽에 인도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인도 사람이긴 하지만 종교는 이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어린 나이에는 이제 미국에 정착한 거고요. 태어난 것 자체가 우간다에서 태어났더라고요. 예. 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분이 너무 빠르게 이제 미국 전체성을 받아들인 거고 미국인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꾸 언론에 나왔다는 거는 이분의 이슬람적인 배경이 많이 부각이 되지만 이슬람보다는 이 사람이 부각돼야 되는 또 다른 모습이 뭐냐면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예,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뭐 중국이나 북한 정도의 사회주의가 아니고 유럽에 있는 그 귀여운 네. 그 좀 약간 핑크색에다가 물컹물컹 거리는 그 정도의 사회주의를 지향하시는 분인데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뉴요크는 이제 자본주의 끝판왕인 지역인데 이분이 다른 좀 약간 인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약자에 대한 배려 네. 이런 분야들에서 했던 발언들 때문에 나름 이제 호응을 받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비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네. 이제 후보가 됐어요. 네. 이제 아시다시피 뉴요크에서는 그냥 민주당 깃발을 꽂아도 저도 그렇죠. 지금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면 뉴요크 시장을 너무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네. 사람들 큰 변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큰 문제가 터지지 않는 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냥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요.
두고 봐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 여기서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봐야 되는 현상이 뭐냐면 미국이 최근에 와서 극에서 극에 갔다 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정치 양극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아니면- 예를 들면 부시 대통령 때는 아프가니스탄 치고 이라크를 치다가 네. 그 다음에 자기 풀네임 안에다가 이름이 후세인이 들어가 있는 바락 후세인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네. 그러다가도 트럼프가 당선된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그 정치인들이 최근에 와서 좀 약간 보수 정치, 네. 연대 뭐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부터 이제 자기 지지 세력을 모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 더 특이한 후보들, 더 특이한 정치인들을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영 논리 때문에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좀 멀면하게 왔다 갔다 네.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일단 맘다니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왜냐면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네. 계실 테니까 일단 우간다에서 태어났고 네. 7살에 뉴욕으로 이민을 온 네.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33살? 저보다 어려요. 네, 한참 어린 거죠. 네, 저보다 어리고 그래서 했던 말들하고 행동들을 통해서 네. 일단 좀 약간 극진보 세력을 인물 끌어당겼어요. 왜냐면 사회주의적인 발언들을 좀 했어요. 물론 다음에 최근에 와서 또 인터뷰를 봤는데 저 그때는 좀 약간 발언을 좀 세게 했나 보죠. 지금 그 생각들을 수정했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조금씩 수정을 네. 하고 있군요. 네. 근데 한때는 그런 발언들 했기 때문에 그 샌더스를 좀 약간 형처럼 모시는 미국의 진보 세력이 있잖아요. 버니 샌더스 상원이요 말씀하세요. 네. 네. 그래서 그 샌더스 상원의 이제 그 지지 세력 안에서 뉴요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후보는 이 사람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종교는 이제 미국에 있는 주류는 이제 개신교잖아요. 네. 전주교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고 기타도 아닌데 개신교가 메인스트림인데 그거 아니고 무슬림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아무리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지만 또 인도 그래서 동남아, 서남아 네. 그리고 플러스 또 나 우간다에서 태어났어 아프리카 네. 이 수많은 좀 약간 아이템들을 네. 다 자기 몸에 배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키보드에다가 다 이렇게 치는 느낌? 그래서 너무, 나름 이런 좀 약간 부각이 돼가지고 민주당에서 잘 선출이 된 거예요. 구체적인 공약이 뭔가요? 뭐 버스도 무상으로 한다 뭐 여러 가지 있던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큰 지금 공약이 뭐냐면 나타냐후가 뉴요크에 오면 체포하겠다고 했어요. 아 그랬어요? 이거 네. 지금 제일 그분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국제적으로 인지도를 날린 행동이 그거였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나타냐후 총리는 이제 ICC에서는 체포영장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이 ICC의 가입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뉴욕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네. 나타냐후 총리가 여기 오면 나는 체포하겠다. 왜냐면 법적으로는 체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네. 미국이 아무리 ICC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시장이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뭔가 있대요. 권한이 있군요. 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나타냐후 총리는 이제 뉴요크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맘다니가 당선되면 당신 체포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나타냐후가 했던 말이 뭐냐면 뉴욕에 갈 일이 있으면 트럼프랑 같이 가겠습니다. 트럼프가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이런 네. 거예요. 네. 웬만하면 워싱턴 DC만 가실 것 같네요. 네. 분위기상. 네. 그런데 이 맘다니 자체 후보 무슬림 배경에 태어난 건 또 우간다에 또 시민권을 받은 건 또 7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근데 그 자체도 굉장히 핫한 사람이지만 받자마자 바로 정계에 들어가가지고 네. 뉴욕주 의회에다가 들어가고 지금 거기 하원이에요. 음. 이제 사람들이 가끔씩 기사를 잘못 쓰긴 한데 네. 원래 하원 아니고 주의회 하원이에요. 주. 예. 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맘다니 후보, 그러니까 예비 선거 때 그 상대 경선 후보가 무려 뉴욕 주지사를 3번이나 했던 쿠오모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물리친 게 더 핫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구우먼은 아무리 민주당에 이제 브랜드가 있는 타이틀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최근에 와서 이 전쟁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경제적인 거 원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약간 미국에 있는 약자들을 좀 보호하겠다. 왜냐면 마가를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부자들도 아니에요. 또 따져보니까. 그렇죠. 됐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정책들을 하고 행동들을 보니까 뭔가 좀 달라진 거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또 얼마 전에 그걸 취소했잖아요. 그 보험이랑 관련된 거를 메디케이드? 예, 메디케이드를 취소했는데 그 뉴요크에서는 아무리 뉴요크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 좀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더 올라갔어요. 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더
약자 얘기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당선돼요. 근데 구호모 주지사는 시간이 좀 약간 올라가다 보니까 네. 또 좀 약간 미국 뉴요크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 그런 속 시원한 발언들을 많이 하지 않아 안 하고. 보이니까 최근에 와서 그래서 그렇게 아마 뭐 된 사실 거예요. 이제 부패 스캔들도 있었고 피해자만 10명이 넘는 성추문이 있었죠. 네. 예, 쿠오모. 그런데다가 너무 근데 저는 그냥 미국 사회가 성추문으로 누군가 날라간다. 네. 토니 블레이르도 사실 아시다시피 성추문 때문은 아니고 거짓말 했기 때문에 날라간 거지. 사람들 물어봤을 때는 얘 했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어쨌든 우리 쿠오모- 너무 한국식 유교식으로 우리는 서양을 본 것 같아요. 성추문하면 또 트럼프죠. 예. 네. 그렇게 그러니까 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안 됐어야 돼요. 잣대가 조금 네. 애매해지는 상황. 그런데 뉴욕은 워낙 이제 민주당의 강세 지역인데 그 정말 기득권, 정말 네. 쿠오모 하면 기득권. 왜냐면 삼선까지 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빌 클린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엄청 밀어줬잖아요. 근데 맘나니한테 져버렸어. 그래서 지금 서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여러분 유튜브 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맘다니 후보가 그 정치하기 전에요 래퍼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오늘 만들었던데요. 이제 래퍼도 했고 네. 인터넷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틱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그분이 뭐 유튜브에 뉴요크의 시장이 안 되더라도 제 보기에는 이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네. 나름 인지도가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네, 이미 스타가 됐다. 네. 그 캠페인 방식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그 SNS 활용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취재하고 뭐 이런 모습들 그렇죠, 있던데. 그렇죠. SNS를 이렇게 밑에 하나 팀 있고 그 팀한테 맡기는 우리가 아는 그 기득권 정치인 모습 아니고 네.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뛰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나름 아시다시피 미국의 선거 제도가 좀 약간 특이하잖아요. 본인이 가서 직접 네. 가입을 해야 되고 유권자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없잖아요. 그 주민등록증이 없다 보니까 네. 현장에 가서 본인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약간 정치에 크게 관심 없으면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이 자체가. 절차가. 네, 네. 굳이 그럼 투표하지 말까 뭐 이런 것도 하는 젊은이들 많은데 네. 근데 이분이 아폴리틱 비정치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 정치에 관심 없는 네. 젊은이들을 이 정계에다가 끌어당기는 일을 잘한 것 같아요. 그 캠페인에 약간 좀 성공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관심 없던 사람들도 어쨌든 인스타나 틱톡은 보니까 네. 그렇게 유입이 됐다. 근데 제가 아까 그 쿠오모 상대 후보자 언급을 굳이 한 이유는 이 양반이 무소속으로 지금 나갈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맘다니의 당선을 네.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민주당 후보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그냥 깃발을 꽂아주면 당선이니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민주당 계열 누군가가 무소속으로 나와야지 네. 당선을 막을 수가 있는데 저는 구호마가 아마 당선하고 싶어서 아니고 주변에 그런 유혹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출마할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출마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게 된다면 네. 그런 배경 때문에 본인이 욕심이 있어서 하고 싶어서 뭐 물론 하고 싶어서 결론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그 원동력, 동기부여가 본인보다는 외부로부터 아닐까. 그러니까 쿠오모 그 자체도 욕심 있겠지만 네. 그 세력들 그동안 도와줬던 그 억만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나가 네, 무소속으로 나가. 아니면 이런 뉴요크 시장으로부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 네. 그 맘다니가 두려운 사람들. 만다니 때문에 골치 아플 수도 있다고 나름 미리미리 걱정하는 사람들. 네. 네. 그래서 이 민주당 내에서도 뭐 앤드류 쿠오모 무소속도 나와, 그 에릭 아담스 지금 현직 시장 또 무소속으로 나와 이러면 정말 복잡해지겠네요. 네. 아무리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네. 어차피 네. 민주당, 공화당 저보다 더 아시니까 저한테 물어보신 것보다는 조금. 아니 저 몰라요. 네, 네. 네. 아니 저는 미국에서 공부 안 했어요. 근데 이 선배는 미국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니요. 예. 저기 하나만 더. 네. 이 맘다니 후보가 어쨌든 무슬림 출신이잖아요. 네. 이분이 당선되면 그 뉴욕 시장으로는 처음으로 무슬림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좀 영향이 있을까요?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이 얘기가 나오게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런던 시장도 네. 런던 시장? 예 그것도 무슬림이었어요. 네. 갑자기 지금도 아마 런던? 무슬림일 거예요. 왜냐면 네. 아직도 뭐지 계속 이렇게 뽑히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무슬림들은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이제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저보고 알파고는 오픈 마인드 열린된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야매 신자예요. 야매 신자. 네. 왜냐하면 네. 그 이제 하는 말들 행동들 이제 본인들이 그쪽 태생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름 그쪽에 있는 약자들이랑 같이 어울리면 더 이렇게 눈에 커 보이긴 하지만 그분들의 개인 삶을 보면 네. 그렇게 이슬람을 찐으로 산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최근에 와서 좀 욕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맘다니의 부인이 히잡도 안 쓰고 네. 반팔 입는 그런 여성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not enough Muslim 이런 좀 약간 또 반대 세력이 이제 그 강력한 무슬림 세력이랑 또 연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또 그런 운동이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얘네들이 무슬림이라고 생각하고 투표하겠지만 얘는 not enough Muslim 이런 식으로 또 운동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그 운동이 이제 벌어지니까 뭘 했냐면 그냥 가서 인도 사람들처럼 손으로 비리아니 밥 먹고. 먹었어요. 손으로 비리아니 먹는 거 아니에요. 이슬람 사원에 가서 거기서 좀 아랍말로 예배를 해야지 그걸 좀 제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뭘로 먹는 거예요? 이제 손으로 네. 비리아니를 먹으면서 아 나도 이제 찐 인도 사람이야 뭔 말인겨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름 거기에 대한 반응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종교적인 배경이 부각될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문화적 배경이 무슬림이지 네네. 일상생활에서 네. 얼마나 이 사람들은 이슬람식으로 살아요. 런던 시장도 마찬가지고 네. 당산되면 뉴요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이라고 하지만 정말 찐 아이덴티티는 그냥 뉴요커다. 아니, 뉴요커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뉴요커예요. 그렇죠. 그냥 네. 좀 약간 진보적인 뉴요커예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맘다니 후보 돌풍 얘기는 조금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앞으로도 이게 좀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왜냐면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또 이탈해가지고 몇 명이 지금 나올지도 모르고 또 공화당 후보가 또 있으니까요. 표가 분산되면 또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고로 여론조사상으로는 아직 지금 맘다니가 좀 앞서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우리 또 알파고 기자님 모셨으니까 네. 우리 중동 얘기 해야죠. 네. 지금까지는 맛보기였다. 네. 중동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 사실 오늘 무슨 얘기 하실지 몰라요. 네. 오늘 어느 아니 지역부터 사실은 시작을 할까요? 오늘 아침에는 아마 뉴스를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공군이 네. 시리아 대통령 궁을 공습했어요. 공습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대통령 궁인지는 몰랐어요. 대통령 궁하고 국방부. 와, 너무 핵심 아니에요? 완전 핵심인데. 네, 완전 핵심 건물들을 공습했어요. 왜요? 자, 이걸 이제 좀 약간 설명하려면 좀 누르즈이라는 종파를 알아야 돼요. 정파. 예, 누르즈이라는 종교 혹은 종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종파하고 종교의 대생 소리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좀 약간 제일 학계에서 인정받은 소리 이분들이 약 한 1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탄생을 했지만 이집트에 있는 정권에다가 이제 버림당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늘날에 네. 레바논, 시리아 네. 그리고 이스라엘 접경 지대에 이주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 위주로 쭉 살아왔어요. 다 붙어 있는 곳 지역이에요. 예. 네. 이제 거기에는 제벨 누루즈이라는 산이 있어요. 제벨 누루즈. 네. 제벨이라는 말이 산이에요. 아랍 말로. 그래서 누루즈 사람들의 산.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산 이름까지 변경됐어요. 그 정도였어요. 예. 이제 이 사람들의 인구를 합치면 뭐 많으면 적으면 한 100 얼마? 많게 잡으면 한 300? 지금 예. 네. 정확한 숫자를 누구도 잘 몰라요. 이분들이 최근까지만 해도 자기 결의를 남한테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네. 그 종교 의식을 다 지네들끼리 했고 외부 사람은 절대로 안 받아들이고 그 신학 공부를 받으려는 사람도 이제 자기 신자인데 신학 공부를 받으려면 인터뷰 이제 면접 같은 거를 하고 그걸 통과하면 신학학교를 받고 아주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약간 신비주의적으로 배세적으로 움직였던 분들이었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나름 중동에서 배세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국제적으로 알려진 거 언제냐면 프랑스가 시리아를 쳤어요. 1차 대전 이후에 네. 이제 시리아 내가 먹겠다.
그때 처음으로 프랑스 상대로 독립운동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누르즈 사람들이에요. 아. 이 사람들 전쟁을 좀 잘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리아에서 소수파이긴 하지만 네. 시리아에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주도권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이제 다음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이 분단됐죠. 네. 남쪽을 이제 이스라엘 가지고 갔고 위에는 이제 시리아가 생겼고 여기 이제 레바논이 생겼지만 네. 이 사람들이 원래 예전에 하나의 지역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살고 있었지만 세계로 분단됐어요. 그렇군요. 네. 자,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는 누르즈 사람들에 대한 배경 설명이었어요. 배경 설명 지금까지 과외를 잘 네. 받았어요. 네. 자, 지금 시리아에서 내전이 끝났죠. 네. 시리아에서 내전이 끝났는데 누가 지금 시리아의 수장이에요? 아사드가 축출되고 다음 수장이 왔는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이름이 아흐메드 샤라이인데 네. 공식 이름 아흐메드 샤라이지만 이 사람이 예전에는 알누스라 직슨 IS의 시리아 지부의 수장이었어요. 아, 그랬죠. 그때 네. 이제 자기 이름이 별명이 모함메드 알졸란이었어요. 엘졸라니? 예. 네. 자, 근데 이제 대통령 됐기 때문에 다시 공식 이름을 쓰는 거예요. 아흐메드 알샤라라고. 자,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IS 알카이다의 이제 동지들이에요. 네. 근데 지금 시리아의 수장이 됐어요. 그렇죠. 시리아의 핵심 세력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 말고는 아직도 무기를 있는 세력들 있습니다. 이 사람들 말고도 네. 시리아에서 무기를 갖고 있는 네. 자기의 좀 약간 무력이 있는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쿠르드 사람들. 아, 크루드는 항상 시리아의 북부에서는 네. 북 동부에서는 쿠르드 애들이 아직도 자기 무기가 갖고 있고요. 아흐메드 에샤라는 그쪽 동네를 타치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사드가 축출돼서 이 에셰라? 네, 아샤라. 아샤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어쨌든 이제 잡았는데 한마디로.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온갖 뭐 테러리스트 집단들 이렇게 다 정리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시끄럽죠. 수많은 테러 집단이 있는데 그 모든 테러 집단의 애들을 뭐 물론 안에는 테러리스트 아닌 애들도 있겠지요. 근데 테러 활동했던 애들도 있어요. 그 모든 애들을 다 국방부 안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지금 대장, 중장 그 급을 받은 사람들 보시면 오즈벡 사람, 위구르족 사람, 체첸 사람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시리아 내전 때는 네. 야야 여기 전쟁 있어 가자 해서 온갖 지역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이 여기 와서 시리아 내전에 합류했고 이제 시리아 내전 끝났잖아요. 네. 그럼 보상을 받아야 돼요. 네, 네. 그 보상이 즉위예요. 너 대장이에요, 너 중장이에요. 그렇게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 출신들이 어쨌든 싸우긴 해서 동지애가 생겼지만 그래도 네. 이렇게 약간 섞이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네요? 예, 섞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일부 그 용병들은 네. 아메드 에샤의 말을 들어요. 그분이 시킨 대로 움직여요. 근데 일부는 아직도 그 IS 알카이다의 마인드로 움직여요. 아, 네. 그 사람들 보기에는 누르즈 사람들도 죽여야 되는 대상이고 시아파 애들도 죽여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렇군요. 말 안 들으면. 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예. 지금 이스라엘이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예. 이제 아사드가 간 다음에 새로 대통령이 된 그 아샤라 네. 거기 대통령군과 국방부를 미사일로 공격한 거예요. 미사일 그 전투기들을 띄워가지고 때렸어요. 자, 그 왜 때리는지 설명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는 일단 시리아 상황을 알아야 돼요. 시리아에서는 아흐메드 에샤라는 정권을 잡았지만 아직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두 개의 지역이 있어요. 하나는 쿠르드 사람들의 지역, 쿠르드 애들 아직도 무기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누르즈 사람들. 드루즈 아까 설명했던 드루즈 네. 여기군요. 네. 근데 누르즈 사람들의 숫자라든가 누르즈 사람들의 지역이 쿠르드 사람들이랑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훨씬 더 용병 숫자가 작고 훨씬 더 지역이 작아요. 네. 지금 지금 화면에 지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혹시 화면에 띄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인구 자체가 워낙 많지 네. 않은 사람들이었네요. 지금 거기 시리아를 하나 이렇게 강이 잘라주잖아요. 유프라테스 강. 네. 유프라테스 강 이북은 쿠르드 지역이에요. 그렇죠.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네. 다마스쿠스에 있는 정부는 그쪽을 지금 타치 못해요. 아.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남쪽에 스웨이다라는 빨간색 지역이 있잖아요. 네, 스웨이다. 자, 네. 거기는 바로 누르즈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아, 저렇게 돼 있군요. 예, 거기를 지금 그 빨간색 지역을 시리아 정부가 보시다시피 수다로부터 얼마나 멀지도 않아요. 다마스쿠스로부터. 네, 가깝네요. 네. 예. 자, 그래서 최근에 와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미국 정부는 시리아 정부를 인정을 하고 네. 트럼프는 시리아 그 아흐메드 에샤라는 예전 테러리스트였기 때문에 네.
보상금도 있었어요. 잡아주면 맞아요. 네, 돈 네. 얼마 주겠다고. 그거 다 취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부터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음. 시리아 정부는. 인정해주기 시작했으니까 예. 이제. 네. 그리고 미국이 야 이제 아흐메드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리아 다시 한번 우리는 재건하자. 네. 근데 쿠르드 사람들은 숫자도 많고 무기도 엄청 많은데 거길로부터 시작하기엔 좀 그러니까 네. 누르즈 사람들부터 시작하려고 한 거예요. 누르즈 사람들한테 니네들 빨리 무기들 다 버리고 아직도 무기를 들고 싶으면 국방부 안에서 군인으로서 들고 있어야 된다. 근데 누르즈 사람들은 네. 야 너네 국방부에다가 데리고 왔던 그 애들이 불과 2달 전에 해안가에서 시아파 사람들 학살했잖아요. 거기서 몇백 명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가 니네들은 뭘 보고 네. 무기를 버려요. 아. 일단은 이 나라에서 헌법 생기고 네. 다음에 이 나라에서는 그 선거를 민주주의적으로 돌리고 나라가 나라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네. 우리도 시리아를 분단하는 거 싫어요. 네.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시리아를 프랑스로부터 독립운동 하려고 네. 했던 사람들인데 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아흐메드 아시아라 밑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이 스웨이드 지역에 있는 누르즈 사람들이 붙었어요. 아, 양측 간에 싸움이 있었습니까? 예. 오. 숫자가 아직도 애매하긴 하지만 뭐 300명 사람이 죽었다고 해요. 양측에서 100명씩. 그럼 많이 예. 사망했네요. 네. 이제 스웨이드 사람 그 누르즈 사람들 보시면 거기 종교인들은 이렇게 하얀색 수염이 있어요. 아, 사진 본 것 같아요. 예. 네, 네, 네. 이제 그 80대 70대 할아버지들을 잡아가지고 일부러 그 사람들한테 이제 좀 약간 모욕을 준 거예요? 모욕을 주려고 그 사람들의 이제 코스튬을 자르고 그런 일들이 있고 와. 아주 좀 약간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졌거든요. 그게 최근 얼마 전 일인? 5일 4일 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어. 자 이러던 찰나에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누르즈 사람들은 네. 나타냐후 총리한테 음. 아니 총리는 오래전부터는 시리아에서 지금 제대로 된 정부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누르즈 사람들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네. 지금 우리랑 똑같은 종교인들이 거기서 당하고 있는데 총리 또 뭘 하지 않아요? 아, 네타냐후한테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라고 했구나. 이스라엘 안에 있는 누르즈파 네, 네, 사람들은. 네. 그래서 처음에는 어제 네. 시리아의 그 탱크들을 공습했어요. 전투기로. 네. 그리고 대포를 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교전이 끝날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시리아 정부하고 누르즈 사람들 간의 그 교전. 네. 근데 어제 다시 시작했어요. 밤부터. 네. 다시 시작하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몰아가지고 네. 대통령궁 그리고 국방부를 아, 공습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시리아 내에 내전이 발생했고 그걸 보고 있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드루지족들이 네. 네타냐후한테 야 저기 있는 우리 같은 민족이 지금 당하고 있는데 네. 너 가만히 있을 거야 했더니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면 보장이 네. 이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유대교 국가고 유태인들의 국가이지만 그래도 자기 안에 있는 다른 소수 민족들, 소수 종교들의 민심도 생각하고 남의 나라에다가 개입한다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명분이 별로 좀 네. 약한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보기에는 이 시리아가 내일모레 어떻게 될 건지 몰라요. 그렇죠. 네네. 내일모레 어떻게 될 건지를 모르니까요. 최소한 그 시리아의 남부 지역, 자기는 접종 지역이 네네. 비무장지대가 돼야 돼요. 아. 근데 대놓고 남의 나라에다가 야 여기 비무장지대로 만들어라고 하면 네.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자라고 하면 안 됐죠. 네, 네. 국제적으로도 좀 받아들이기 좀 그렇고. 네. 그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오래전부터는 이 시리아 내전 끝날 때부터는 시리아에 있는 이 정부가 내일 뭘 어떻게 돌변할 건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시리아 내전 끝날 때부터 한국 언론에 잘 안 나왔지 뭐 뜨끔뜨끔 나왔는데 네. 자꾸 그 아사드 정권으로부터 남았던 무기 창고들 있잖아요. 그 무기 창고들을 다 공습을 해서 없애버렸어요. 아, 그랬어요. 마지막 6개월 안에 여러 번 음. 시리아 곳곳에 있는 공장, 창고 다 공습을 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무장단체들이 내일 뭐를 어떻게 돌변할 건지 몰라요. 그렇죠. 오죽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안보부 장관 벤기빌, 네. 저는 그분을 외삼촌이라고 부르거든요. 왜요? 왜냐면 엄마가 쿠르드족이에요. 아, 그래요? 네. 다 하여튼 외삼촌데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극우파예요.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뱀의 머리를 작을 때 없애야 된다. 직슨 아흐메드 샤라를 죽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다른 문화재 장관이었는지 아니면 이민 장관이었는지 그 명칭을 까먹는 그분도 빨리 아흐메드 샤라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미국이 시리아에 있는 이 정부를 인정을 하고 네. 이 정부로 뭘 하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여기에 대해서 너무 반감이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냥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뭐 국제법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서 일단 공격하고 때려서 죽이고 없애고 이게 본인들의 룰인가 봅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다가 이걸 적용을 하면 우리 이 선배처럼 봐도 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리아를 그렇게 보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온갖 지역에 있었던 테러 애들이 와서 네, 다 결집돼 있으니까 그 안에. 결집되고 있고 지금 거기서 수장이 됐는데 네. 오케이 아흐메드 샤라는 너무나 실용주의적인 사람이고 트럼프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뭔가를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흐메드 샤라 오케이라고 칩시다. 네. 근데 아흐메드 샤라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언제까지 아흐메드 샤라의 말을 들을 건지가 물음표예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이 거길로부터 느끼는 위협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있긴 있겠죠. 예. 위협이야 당연히. 이게 약간 그러네요. 저번에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동 순방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우디 갔다가 굉장히 해피한 표정으로 사우디에서 아흐메드 샤라는 그때 압수하고 악수했던 그래서 얼마 전까지 테러리스트 막 보상금까지 붙어있던 사람 현상금 붙어있던 100억이에요. 사람이 네 100억이었나요? 그래서 10 밀리언 달러를 그래서 군복 벗고 그때 되게 어색하게 네. 정장 입고 악수했던 그 사람인 거잖아요. 네, 아흐메드 그래서 샤라.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해줬고 그 사이 이제 사우디가 이렇게 야 좀 잘 지내 음. 이제 아사드도 갔으니까 시리아랑 미국하고 잘 지내봐 해서 그냥 트럼프가 못 이기는 척 악수하고 인정할게 잘해보자 이거였는데 이게 약간 비슷하네요. 그 이란을 이스라엘이 공습한 것처럼 약간 이쪽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란하고 미국하고 핵 협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친 것처럼 네. 시리아랑 미국이 뭔가 하려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쳐버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제 보기에는 이란에 있어서는 안 그래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미국한테 몰래 한 것보다는 왠지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너무 이스라엘 옆에서 형 이렇게 하자 이렇게 좀 하자가 하니까 야 그래 너는 나쁜 경찰 나는 좋은 경찰 해서 좀 해보자가였는데 이번 사건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마이클 리뷰어한테는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거든요. 그 두루즈 학살이 진행 중인데 너 어떻게 생각했어요? 마이클 리뷰어는 이거 학살로 보면 안 되는데 오래전부터는 거기 있는 현지 있는 수니파 애들하고 두루즈파 애들이 예전에도 몇 번 이렇게 중도를 싸웠으니까. 했는데 그냥 단순한 해피닝이다. 이스라엘이 대통령궁을 공습한 다음에 그 이전에. 그 이전에. 네, 근데 이제 네. 우리 보기에는 학살인데 네. 미국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오래전부터 거기 있는 있었던- 수니파 애들하고 두루즈파 애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걸로만 보고 있다는 거는 시리아 정부에다가 뭔가 좀 약간 신용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보기에는 이거는 학살이고 내가 개입해야겠다. 네. 그래서 분명히 시리아의 정책에 있어서는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좀 약간 의견 갈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로 보여요. 이견이 있다. 그러니까 어젯밤 그 현지 시간으로 하여튼 어제 오늘 우리 새벽 네. 그 기사가 나왔으면 시리아의 대통령궁을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공습한 다음에 네. 그 이후에 혹시 뭐 미국에서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건 확인하지 못했어요. 아직은? 네. 저는 영상들 봤거든요. 어디를 때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시리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리아 가만히 시리아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그냥 테러 조직이었던 하나의 무장 단체가 있는데 그 무장 단체한테도 네. 그거 없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전투기? 아니 헤즈볼라만큼도 힘 없어요, 걔네들이. 그렇군요. 그분들은 얼마나 이스라엘 앞에서 꼼짝 못하냐면 시리아에서 정권을 잡자마자 팔레스타인 조직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네. 팔레스타인 다 알아서 잡아서 돌려줬어요.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 좀 이제- 적게 좀 지내자고. 그래서 시리아이라는 나라가 사라졌고요. 시리아이라는 하나의 신체가 있고 그 신체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무장단체가 있어요. 여러 조직들이 있는 그런 모양새. 네. 아까 지도에 본 것처럼 이제 북부는 뭐 쿠르드 이런 네. 식으로. 와, 그럼 이것도 참 이란 끝난 다음에 뭔가 좀 잠잠해지는 듯 했는데 여기서 또 그럼 이게 대통령궁까지 공습을 했다라는 거는 아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도 완전 끝장을 보자라는 거잖아요. 아니 멈추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대통령궁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대통령궁까지 이제 시켰으면? 개인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 그냥 대통령 궁을 치면서 멈추라고 이거예요. 이게 평화야 또 이렇게 예. 된 거예요. 아, 근데 네. 이 두르즈 사람들 끝나면 다음 타겟은 쿠르드 애들이에요, 확실히. 쿠르드족들은 항상 그 민족들은 항상 뭔가 이 역사의 저는 쿠르드 사람들 네. 인터뷰도 봤거든요. 네. 최근에 와서 지금 미국이 자꾸 빨리빨리 손잡고 지내라고 했는데 쿠르드 사람들이 지금 너무 화가 난 상황이에요. 왜냐면 쿠르드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불과 7, 8년 전에는 미국이 우리한테 무기를 주고 그랬죠. 이 IS 애들을 죽이라고 했었는데 네, 우리도 네. 미국한테 무기를 받았고 그 IS 애들을 죽였어요. 그렇죠. 이제 죽이지 못했고 살아남는 애들을 지금 우리는 궁전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 국방부에서 보고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사람을 죽이라고 나한테 무기 주는 나라가 지금 그 사람이랑 지내라고 안 된다. 이 사람을 어떻게 몇 년 전에 죽이려고 하다고 살아남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쿠르드족은 역사적으로 계속 다른 나라로부터 이제 배신당하고 이런 역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항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지금 시간이 얼마 됐을까요? 한 40분 정도군요. 저희가 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있는데 오늘 이거 말고도 일단 그 이제 시리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고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 세 국가에 얽힌 이야기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 사실은 러시아를 아마 우크라이나 다음에 제일 많이 화나게 만들었던 일이 어디냐가 물어보시면 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라인일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일단 우리는 좀 약간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배경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아제르바이잔 아시다시피 탈소비에트 국가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태어났다는 도시가 있잖아요. 네. 역사적으로 아제르바이잔 영토예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1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케말 파샤하고 레닌이 협상을 했을 때 오늘날의 조지아 안에 있었던 바툼 지역을 튀르키예가 소련한테 주고 네. 제 고향을 소련한테 돌려받았어요. 네. 제 고향이 예전에는 소련한테 붙어 있었고 네. 지금 이제 아제르바이잔한테 붙어 있고 그 역사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 영토였고 네. 아제르바이잔에서 쓰였던 공식 언어로 쓰였던 언어가 튀르키예한테는 방언인데 그것이 우리 고향에서 쓰이는 언어예요. 저도 사실은 튀르키예 말을 얘기하면 네. 저는 완전히 좀 튀르키예 말을 하지는 못해요. 왜냐면 그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방언으로 중학교까지는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네. 저 고등학교 때만 대도시에 갔거든요. 아,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조그만 변에서 어느 정도 표준어에 가까웠지. 네. 원래 저도 아제르바이잔 방언으로 아 약간 사투리가 섞인 뭐 예. 이런. 이제 뭐 비유를 하자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예. 네. 아니 사람들이 서로 동해요, 이해해요. 근데 좀 단어들이 이상하게 발음할 뿐이에요. 여튼 좀 다르게 발음. 예. 네. 자, 이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네.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지금 이 러시아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했던 나라들을 냅두지는 않았잖아요. 네. 항상 좀 약간 무슨 기구 무슨 조약을 만들면서 그 나라들이랑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그 나라들에 있는 정치인들의 말을 안 들면 항상 러시아랑 깊은 무역 관계를 갖고 있는 재벌들을 통해서 그 나라 수장들을 이제 정신 차리게 했어요. 아 응징했군요. 네. 그래서 그 나라들은 그동안 항상 러시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 예, 러시아는 항상 눈치를 봐야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아제르바이잔은 좀 다른 케이스인 게 뭐냐면 네. 지금 현재 대통령 일함 알리예브의 아버지 하이달 알리예브는 네 뭐라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 이름이 일함 알리예브인데 네. 그분의 아버지는 하이달 알리예브예요. 네. 근데 하이달 알리예브는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는 소련 상임위원이었어요. 그 소련 그 소비에트 고위직이었네요. 예. 네. 그래서 고르바초프이 예를 들면 소련 붕괴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제 고르바초프 다음에 누가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 그 소련 그 이제 소비에트 체제가 유지가 됐다면 계속 예. 고위직에 올랐을 분이 지금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였다. 예. 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아버지는 단순히 그 정당 안에서 유력한 사람 아니고 동시에 KGB 출신이었어요. KGB. 예, 아빠가. 네. 이거 복잡해지네요. 예. 네. 그래서 푸틴 보기에는 네. 아제르바이잔이 자기 선배의 나라이자 선배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 그냥 그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이 친러시아 세력 그 자체예요. 서류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친러시아이기도 하지만 약간 우크라이나 바라보듯이 원래 우리 같은 나라여서 약간 이런 느낌? 러시아 보기에는 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다 우리 네. 거였어. 네, 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소련 말쯤에는 이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사이에는 충돌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소련은 붕괴되면서 그 충돌이 수면 위에 올라갔고 그리고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붙었어요. 그때 아제르바이잔이 당연히 알리예브라는 사람 때문에 아르메니아가 네. 러시아가 소련의 이제 후계자인 러시아가 우리 편으로 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소련은 붕괴되자마자 정권이 그 당시에 있는 민족주의자들한테 넘어갔잖아요. 네, 네. 그 공산주의자들 아니고 네. 그분들이 이제 종교적인 배경 그리고 판투르키즘 그 판투르크에 대한 반감 때문에 네. 아제르바이잔을 아니고 아르메니아를 지지해가지고 아르메니아가 숫자적으로 많지 않더라도 그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을 이겨가지고 이겼어요? 아제르바이잔 영토를 가지고 왔어요.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 아제르바이잔은 항상 러시아에 대한 마음속에 애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긴 하지만 형처럼 보긴 하지만 동시에 다 형이 그때 우리한테 큰 실수를 했어. 우리 뒤통수 때렸어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있었어요. 아. 근데 러시아 입장 다음에 이제 물론 러시아에서는 이제 푸틴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아제르바이잔이랑 관계를 너무 많이 회복을 했어요. 네. 너무 많이 회복을 해가지고 이제 관계가 좋아졌는데 다른 소비에트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제르바이잔이 지나친 미국 서양 외교를 해도 러시아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편이에요. 아, 그래서 친서방 정책을 한다고 한들 어차피 몸은 이제 우리와 한 몸이니까 약간 이런 왜냐면 느낌? 아빠가 네. KGB 출신이고 네. 그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에 거기 핵심 세력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뭐라고 하진 않았고 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이 이 소련하고 미국이랑 친해질 때도 항상 직접 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튀르키예라는 네. 민족 자체가 같은 민족이지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나토 회원국 그 중간에 끼니까 러시아 보기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항상 네. 그 소련이 붕괴되자마자 아르메니아랑 전쟁해가지고 그 빼앗겼던 땅을 되찾고 싶은데 네. 문제가 뭐냐면 아르메니아하고 러시아란 군사 협정이 있어요. 군사협정? 예, 오. 누가 아르메니아를 치면 네. 러시아는 와서 도와줘야 돼요. 자동 무조건. 개입. 그래서 아르메니아에서는 러시아 군이 한 3,000명 정도 있었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3,000, 2,500명 정도 있었어요. 아르메니아에. 예. 네. 사실은 아르메니아는 이거 좀 약간 아제르바이잔용으로 그 군인이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큰 두려움을 했던 나라는 튀르키예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또 실질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건 튀르키예 쪽이었죠. 예. 네. 하여튼 이제 아르메니아는 그런 식으로 출범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또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네. 아르메니아 옆에는 아제르바이잔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옆에는 튀르키예가 있고 밑에는 조그마한 이란이 있어요. 조그만 이란? 예. 아, 너무나 네네. 조그마한 이란이 있고 거기 이제 쟁게술 코리도르 그 쟁게술 뭐라고 해야 되나 코리도르를 한국말로 동로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조그마한 땅이 있고요. 위에는 조지에 있어요. 즉슨 아르메니아랑 군사 협정을 맺었던 나라인 러시아랑 국경이 없어요. 아, 국경이 없어요? 없어요. 아르메니아는 러시아랑 국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메니아는 너무나 고립돼 있었어요 그동안. 네, 네, 네. 그래서 탈소비에트 국가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제일 안 좋은 나라는 아르메니아였어요. 아르메니아가 이때까지 버틴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러시아에 있는 아르메니아 로비,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예요. 네, 아, 그 그렇구나. 디아스포라부터 네. 돈이 오고 그나마 이제 숨을 쉬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 불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네. 고립돼서. 우리는 아제르바이잔은 왜 싸웠어요? 걔네들 땅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땅을 돌려주고 이건 합의 이제 끝내자. 네. 근데 아르메니아에서는 정권을 그동안 잡았던 애들이 네. 그 땅 출신 애들이에요. 복잡해. 네. 그래서 자기 고향이에요, 사실은 거기가.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아르메니아는 그나마 이제 좀 약간 민주주의가 있고 왜냐면 디아스포라부터
그 지원이 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선거를 가지고 장난을 크게 칠 수가 없거든요. 체제는 어쨌든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해야지만 계속 지원이 들어온다. 네. 아, 네. 근데 동시에도 이제 러시아랑 군사적으로 한 몸이고. 네. 예. 그러다가 네. 얼마 전이라는 거 이제 5년 4년 전인데요. 파시니안 국무총리가 네. 선거를 이겼어요. 선거를 이제 이길 때는 이 말을 하고 이겼어요. 애들아 우리는 언제까지 아르메니아하고 튀르키예랑 맞다이를 까면서 네. 예, 비속어를 쓰자면 네, 대결하면서. 네, 대결하면서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우리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이 밥이 중요한가 아니면 체면이 중요한가? 네, 네. 아니 이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말자. 좀 튀르키예랑 아제르바이잔 친해질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튀르키예하고 아제르바이잔 그렇게 두려워하시면 어차피 EU라는 거 있어. 우리는 EU랑 친해지면 튀르키예가 이상한 짓을 했을 때는 EU를 막아줄 거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러시아보다는 유럽 연합이랑 친해지자.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말을 방향으로 하고, 가네요. 그렇죠. 우크라이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정권을 잡았어요. 네. 정권을 잡았는데 푸틴 보기에는 너무 불편해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죠. 그럼 이 사람을 쳐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쳐야 돼요? 직접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 우회로 어떻게 칠까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한테는 들썩이면서 네. 야, 너 그 땅을 가지고 가고 싶었잖아. 맞아요. 근데 우리 때문에 너 두려워했지? 맞아요. 국제적으로는 그 땅이 니네들 땅이야. 나는 그 협정을 맺으면 이제 번토를 지켜야 되지 그 땅을 지킬 의미가 없어요. 그럼 다시 가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는 아제르바이잔이 쳐가지고 그 땅을 먹었어요. 아, 그게 22년에 그 사태였군요. 예.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 27년에 네. 이제 그 땅을 이제 다시 확보했어요. 네. 근데 이제 푸틴이 거기서 잘못된 계산을 했는 거 뭐냐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네. 땅이 잃어가는 걸 보면 네. 다 이 사람 때문이다, 파시안 때문이다, 파시안 치자 이럴 줄 알았는데 네.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럼 결국은 푸틴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 뭐 그 정도 땅이 갔지만 이제는 경제 체제대로 불릴 거고 우리는 튀르키예랑 아제르바이잔 무역을 하게 될 거다.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아르메니아가 생각한 만큼 자기 편으로 안 가고 더더욱 EU에 붙게 되고 더더욱 튀르키예한테 붙었어요. 원래 푸틴 보기에는 이 아르메니아하고 튀르키예는 절대로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네, 네. 한국으로 따지면 아르메니아는 한국이고 튀르키예는 일본이에요. 근데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튀르키예랑 손을 잡았어요. 절대로 푸틴 보기에는 이 아르메니아라는 국가는 튀르키예랑 친해지고 수교하고 같이 뭘 하자고 할 수가 없었는데 얼마나 그동안 힘드냐면 해버린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지금 이해하지 못해요. 아르메니아는 왜 튀르키예를 이 정도로 친해지려고 하는지. 네.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 더 이상 뭔가 지원받을 게 없다고 네. 판단을 했겠죠.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이제 예상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예상하지 않는 일들이 더 벌어지게 될 거잖아요. 연쇄적으로. 자, 그러면 다시 좀 지도를 띄워주시면 네. 튀르키예가 그러면 아르메니아랑 문제가 없어졌다면 그럼 우리는 바쿠, 아제르바이잔 수도 그리고 아르메니아 안에 있는 그 쟁게ዙ르 통로 네. 이렇게 길을 연결해가지고 하나 네. 통로를 만들자. 그러면 저쪽 멀리 중앙아시아에 있는 물건들이 네. 쭉 이렇게 스탄 나라들을 통해서 카자키스탄에 와서 카자키스탄에 있는 카스피해를 통해서 지금 여기 카스피해입니다. 아제르바이잔 옆에 있는 거. 하자르데니즈라고 하는 건 하자르는 그쪽 현지 언어고 영어로는 카스피해예요. 그렇군요. 네. 카스피해를 통해서 바쿠에 와서 바쿠에서도 이렇게 그 통로를 통해서 튀르키예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 참고로 거기 튀르키예 안에 있는 으들 카르시라고 써 있잖아요. 저 으들 사람이에요. 어디 그래. 예, 저기예요? 예, 네. 거기서 태어났어요. 네. 하여튼 자 이렇게 되면 네. 갑카스 지역이라는 이 동네는 러시아 손으로부터 빠지는 거예요. 나름- 왜냐면 여기에 큰 형이 튀르키예잖아요. 튀르키예는 네, 나토 네. 회원국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 프로젝트가 이제 선포되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좀 기분이 나빴어요. 작년부터. 네, 작년부터. 야, 동로를 그렇게 잡으면 이란이 또 힘들 거고. 왜냐면 예전에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 튀르키예 가려면 이란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가 잘 되면 이란에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경유 안 해도 그러면 되네. 이란에 들어가는 돈 목줄이 하나도 더 끊긴 거고. 네. 그리고 러시아의 갑카스 지역 그 패권도 잃어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러시아는 이 프로젝트를 좀 바꾸라고 다른 형태로라고 하면서 이걸 하지 않게끔 하려고 했거든요. 아제르바이잔한테. 근데 아제르바이잔 보기에는
이것은 징역 100건으로 상관없고 돈벌이에요. 이거라면 나는 돈을 엄청나게 벌 거다. 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하고 러시아 사이에는 문제들이 생기기가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그러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죠? 이거는 이 주제랑 완전히 상관없는 우발적인 사건인데 네. 아제르바이잔 비행기가 러시아에 가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 있는 방공 미사일이 잘못 인식해가지고 아제르바이잔 그 비행기를 항공사를 쳤어요. 아, 네, 네. 쳤는데 네. 이제 근데 이거 실수예요. 이거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면 치면 그러면 안전한 데가 이제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있는 공항들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줬어요? 예. 이제 다음에 이제 밝혀지는 건데 네. 이거 무사히 정착이 되면 방공 미사일을 잘못해서 쐈다는 거가 들킬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알아서 추락해가지고 다들 죽고 아무것도 없으면 아, 거의 증거 인멸 수준이네요. 증거 인멸이고 누가 잘못도 없고 러시아 책임도 없어질 건데 근데 그 비행기가 진짜 그 조종사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어떻게 해가지고 네. 왜냐면 다들 러시아가 안 된다고 하니까 카자키스탄 쪽으로 가가지고 카자키스탄에다가 정착을 시켜서 그 승객의 거의 한 가반 가까이를 살렸어요. 본인이 죽었지만. 아, 그래요? 예. 대단한. 자 그럼 거기서 나왔던 증인들 네. 다 얘기했어요. 밑에서 미사일이 날라왔다. 증언을 했군요. 네. 네. 자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는 이럴 때는 빨리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아무 말도 안 했고 사과이라든가 대응이라든가 한 3, 4일 이후에 있었거든요. 원래 사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아니 사과를 했지만 하긴 늦게 했어요. 했고 근데 그 대응 자체가 너무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보기에는 이미 그 동로 프로젝트 때문에 뭔가 좀 약간 찝찝한 서로, 관계가 네. 있었는데 이걸 터지니까 아제르바이잔이 야 너네 왜 아무 말도 안 해? 누가 책임졌어? 누가 미사일 산 거야? 그거 다 나와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제르바이잔은 그때부터는 뭐예요? 우리 호구로 보여요? 우리 니네들이 그런 호구야? 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관계가 너무 나빠졌는데 제일 결정적으로 나빠지게 된 거 뭐냐면 한 2주 전에 네. 이중 국적, 아제르바이잔 국적이면서도 러시아 국적인 사람들이 네. 러시아에서 체포됐어요. 아, 근데 체포의 내용으로 보니까 네. 이 10년 전에 있었던 문제들이지 15년 전에 있었던 문제들이지 최근에 있었던 일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일종의 조폭 세력인데 자기 이제 노래방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체포 연장 내용들 사건들을 보면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체포 과정에서 때리면서 죽였어요. 죽었어요? 예, 2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제르바이잔 사람들 들고 일어났어요. 왜냐면 당연하죠. 러시아에서는 조폭이라면 네. 아제르바이잔에서 자기의 기반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고 나름 좀 약간 영향을 미치는 네, 네. 가문이에요. 네, 네. 조폭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사람들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우리나라 시민들을 네. 니네들 뭘로 보는 거냐. 러시아는 야 너네 나라 시민이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시민이에요. 우리 그냥 우리나라 시민한테 법적 절차를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죽였어요? 왜냐면 체포 과정에서 좀 고문을 당해서 죽었거든요. 네. 아니 체포만 해도 들고 일어날 상황인데 네. 사람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도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을 체포했어요. 근데 체포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는 조폭들 아니고 네. 스푸틱 뉴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을. 네. 그리고 지금 러시아랑 관련된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됐고요. 완전히 이제 갈라서는 거네요. 러시아와 그 전에 어떤 한 식구였던 아르메니아, 네. 아르메니아 다 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보는 거는 아마 우크라이나만큼 푸틴의 제일 좀 약간 네. 마음이 너무 좀 약간 아프고 너무 골치 아픈 일은 아마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가 이렇게 한 팀으로 코카스 지역에서 갈아타는 자체가 아마 푸틴이 제일 화가 나게 만드는 일이 아닌가. 그러네요. 계속 이제 EU, 우크라이나가 했던 것처럼 EU 서방 정책 이렇게 계속 저쪽으로 가면 네. 푸틴은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공격을 한 거잖아요. 같은 맥락이네요. 네. 그러면 미국만 좋겠네요. 그러니까 서방 그렇죠. 국가들만 너무 네. 신나겠네요. 지금 아제르바이잔 그동안 똑똑한 거 뭐였냐면 미국이란 절대로 직접 연락을 안 했어요. 왜냐면 미국은 직접 연락을 한다는 건 어떻게 네. 보면 러시아 보기에는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항상 중간에 쿠션이 2개 있었어요. 튀르키 아니면 이스라엘.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잘 모르실 텐데 예전에는 10세기, 11세기에는 네. 아제르바이잔 지역에는 유대인 국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유대인 국가들로부터 남았던 유태인들 아제르바이잔에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이 그 유태인들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랑 그동안 너무나 좋은 관계를 맺었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석유의 40%는 아제르바이잔이 제공을 해요. 튀르키예를 통해서. 그리고 그만큼도 이제 제신 무기를 공급받고. 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미 국가인 이스라엘은 또 러시아랑 사이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렇죠. 사이가 좋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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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동안 눈에 가시를 안 보였었어요. 아제르바이잔의 그 행동들이. 네, 근데 네. 지금 보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제르바이잔이 완전히 이제 러시아 라인으로부터 벗어나는. 네. 그런 상황이 됐군요. 네. 3년 전에 일어난 일을 오늘에서야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저희들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층 인터뷰였고요. 알파고 신하시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